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타봐야지만 진가를 알 수 있는 차다. 소형 SUV계의 숨은 진주다. 안녕하십니까, 카인토TV의 유주입니다. 김나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7년식 쉐보레 차량이고요. 더 뉴 트랙스 차량입니다. 1.6 디젤이고 등급은 LTZ 등급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를 살펴보기 전에 좀 간단히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차량이 사실 소형 SUV의 길을 열어준 차량이거든. 근데 판매는 많이 안 됐지. 그죠. 많이 보이는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량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가솔린으로 출시를 했어. 근데 우리가 SUV 하면은 여전히 지금은 그렇죠. 좀 많이 나아졌지만 디젤이라는 성립인데 생각을 갖고 있고, 요즘엔 물론 이제 가솔린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게 2013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SUV 하면 디젤이라는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차량은 가솔린으로 나와서 일단 조금 뭐지? 라고 했는데 디자인이 딱 봤는데, 소형 SUV는 좀 이제 사셨던 구매자들이나 이런 걸 통계를 보면 여성분들이 사실 많이 그렇죠, 산대. 좋아하시죠. 근데 디자인이 여성분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디자인이었던 거야. 너무 투박해. 너무 투박한 거야. 그리고 가격을 봤더니 이게 미쳤나 약간. 가격이 미쳤나? 이렇게 높아? 근데 옵션이나 재질은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소형 SUV라는 장르를 얘가 열어주긴 했지만 사실 판매는 당시에 많이 안 됐다. 그러고서 이제 나온 게 QM3가 나왔지. 르노 삼성의 QM3가 나왔는데 색깔이 톡톡 튀면서 귀엽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와, 저거 색깔 너무 이쁘고 귀엽다 해가지고 QM3를 많이 구매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쌍용차의 티볼리가 나오면서 완전 소형 SUV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차량들은 보기가 사실 좀 힘들어.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쉐보레가 안 되겠다, 나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는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전면을 다 바꿔버렸어.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디젤도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디젤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다행히도 2016년도에는 이제 그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같은 경우는 간간히 좀 길에서 좀 보이는 편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르지는 않고, 그렇다고 티볼리를 이길 수준은 아니고, 티볼리가 어찌됐건 소형 SUV의 1위였던 그 당시에는 1위였고, 얘는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평타는 치는 정도의 수준의 판매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자인을 보자면 딱 보면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뭔가 옹골차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 옹골차 약간 황소 개구리 같지 않아요? 얘가 되게 작으면서 빵빵해요. 그래서 느낌이 우리가 얼마 전에 찍었던 스파크를 약간 불려놓은 듯한, 맞아요. 살찐 스파크. 살찐 스파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곳곳에 크롬 몰딩을 좀 많이 쓰면서 고급감을 또 높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크롬도 좀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릴 같은 경우도 위에 아래로 해서 듀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릴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날렵해졌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좀 키움으로써 차가 좀 더 커 보이게끔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프로젝션 타입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이제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어필할 만한 수준이 돼서, 역시 전면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꿨더니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역시 얼굴이 잘생겨야지 차도 판매가 잘 된다 라는 거를 이 차를 통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어때? 여자가 보기에? 근데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날렵해진 거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일반인들 눈에서 외부에서 딱 트레스가 올 때는 쉐보레 차들 중에서 은근히 진짜 되게 물 많이 먹은 느낌이야 진짜. 얘가 왜 이렇게 부은 느낌이잖아요. 얘가 대체 페리 전에는 얼마나 그 이상한 몰골이었길래.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어필하는 차 딱 군에 위치한 사이즈에 불구하고 확실히 좀 그 매력점 포인트를 못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소형 SUV 중에는 제일 길어. 길어요. 제일 길고 전고도 제일 높아.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전폭은 또 그렇게 또 넓지는 않아. 그래서 약간 그래서 더 옹골차게 보이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 먹은 것처럼 빵빵해. 측면 자체가 빵빵하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 리피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찍었던 SM3에
그 매직도어라고 해서 키만 갖고 있으면 그걸 열고 닫고 네. 하는 거 들어간 그거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좋은 거는 1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2열까지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여성분들을 많이 그렇죠, 배려한 그렇죠. 거지. 애들 먼저 자는 차문에 다 열려줘.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 뒤에 그렇지, 태우고 그렇지. 할 때 앞에 손을 대고서는 뒤를 여는 게 아니고 뒤를 바로 대고선 바로 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왜 여자의 마음에 그 외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듣지 못했을까?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 휠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과할 수도 있고 17인치 정도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후면으로 오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일램프가 약간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 근데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제 트렁크 문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테일램프를 세로형으로 만든 것 같고 디귿자형으로 이제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더 멋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배기구를 또 히든으로 숨겨놨어. 그래서 훨씬 더 일체형의 좀 깔끔한 모습을 이룬 것 같다. 그래서 디자인은 확실히 전세대보다는 그러니까 전세대라기보다는 처음 출시했을 때보다는 페이스리프트 된 게 확실히 좀 더 낫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제 내부 들어볼게요. 내부를 들어오면 내부에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은 일단 깔끔하고 생각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면도 있네? 라고 좀 느끼는 좀 내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면 그러니까 외부 모습은 여성들한테 어필하기 좀 힘들 맞아. 수도 있긴 하지만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필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내부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죽으로 지금 전면에 좀 대면서 스티치도 들어가 있는 약간 색깔이 주황색, 밝은 주황색? 근데 좀 귀엽지 않아요? 밝은 주황 쉐보레 색깔에 마크의 색깔을 넣은 것 같아요. 스티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도 곳곳에 또 쓰고 크롬도 곳곳에 쓰면서 약간의 고급감도 높이고 그러면서 버튼류들은 간결하게 잘 났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야. 예전 이제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막 중구난방이었어. 막 어울리지 않게 막 송풍구도 지금 이거는 딱 깔끔하게 원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전에 송풍구는 이제 막 내비게이션 위치에 송풍구 가운데 딱 박혀 있고 하여튼 좀 되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서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옵션을 좀 살펴보자면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어. 근데 역시나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다. 근데 뭐 소형 SUV니까 그 정도는 조금 뭐 이해할 만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안경집이 운전석 그 손잡이 그러게. 에 안경집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독특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프로토로 4개 다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잘해 쉐보레가. 현대는 운전석만 해주던가 막 이러는데 하여튼 있나?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3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상당히 좀 독특한데 잘 되어 있어. 그런 것들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옵션 자체는 부족하지는 않게끔 나름 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독특한 건 뭐냐면 컵홀더는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수납할 수 있는 콘솔 박스가 없지. 그러네요. 콘솔박스 아예 없구나. 없고 그냥 이제 여기에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가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팔걸이 없는 게 더 편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팔걸이 있고 이렇게 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남자는 좀 이게 갈구치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더 낫다라는 건데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제 도어 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 노브 앞쪽에도 작은 공간들이 있기는 한데 뭐 조금 아쉬울 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스피커도 좋은 것도 잘 넣어줬어. 이게 물론 이제 최고급 등급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넣어주긴 했지만 옵션이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1열은 이 정도만 보고 2열로 넘어와 볼게요. 2열 앉아봤잖아. 어땠어? 2열은 확실히 층고가 많이 높다는 게 딱 탈 때부터 여유 있게 타고 내리기 좋겠다. 애를 안고서 애를 시트에 앉았다 빼는 것도 무리는 없겠다 싶은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조금 길잖아요. 근데도 은근히 딱 맞는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소형 SUV잖아. 소형 SUV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차급으로 따지면 준준형이나 그 정도 급이란 말이지. 근데 아예 막 기대할 수는 없고 아예 길이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174인 남이가 앉았을 때에는 어찌됐건 무릎 공간 자체도 부족하진 않았단 주먹 말이지. 하나 반 정도 들어갔어요. 그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헤드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SUV 중에 얘가 전쟁이 아까 제일 길다 했잖아. 그만큼에 대한 그 공간 확보한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2열석에는 거의 뭐 특별한 게 별로 없고 에어벤트도 없고 그건 없는데 또 독특하게 여기는 250V 단자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코드 2개 이렇게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그 단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독특하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2열석은
그냥 뭐 쏘쏘. 근데 2열석의 의자가 각이 좀 너무 서가지고 맞아요. 장거리 탔을 때는 다소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2열석은 이 정도만 보고 이제 트렁크를 보자면 트렁크는 딱 소형 SUV야. 트렁크는 그냥 적당하다. 그냥 장보기 좋고, 그 다음에 작은 캐리어 정도 들어갈 정도? 뭐 골프백은 하나도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소형 SUV로서의 트렁크 공간은 뭐 적당하다라는 거고,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또 주변에 조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서 사용도는 좋다라는 거. 그래서 내부도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젤 차량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차가 왜 이제 인기가 없었는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7년식 쉐보레 더 뉴트렉스 1.6 디젤 LTZ 모델입니다. 1598cc 디젤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135마력, 32.8 토크, 연비 14.7, 휠베이스 2555, 공차 중량 1415, 가격은 258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력이 135마력, 그리고 무게가 한 1400 정도 되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일단 한번 타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소형 SUV 디젤 치고는 조금 정숙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특히나 지금 그 진동에 대한 부분도 억제가 잘 돼 있어서 뭐 핸들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자체는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링 시가 한 40 중후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속일 때가 50 중후반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그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때? 운전석은? 조수석은? 아이들링 시 소음은 진짜 별로 없는 편인데, 저는 조금 주행을 하면서는 약간 노면 소음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SUV 치고는 진동은 진짜 좀 많이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첫 느낌 자체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스펙에서 알아봤을 때 조금 더 낮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적정 수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가볍게 나가요. 그러게요. 가볍게 치고 나가는데, 그렇다고 원래 쉐보레 차들의 특징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자면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조금 차 자체가 좀 뭔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가볍게 치고 나가지만 그렇다고 불안하지는 않는 그런 첫 느낌입니다.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전면 시야가 근데 소형 SUV 치고 너무 좋아요. 진짜 화려해. 너무 진짜 일반 SUV를 탄 것만큼 시야가 좋은데, 맞아요. 일단 차고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을 약간 깎아서 내리는 듯한 느낌이라 해가지고 이 높이 자체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전면 시야는 정말 소형 SUV가 아닌 그냥 일반 뭐 중형 대형 SUV만큼의 전면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뭐 SUV 치고는 사이드미러가 조금 작다라고 느낄 맞아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사이드미러 자체도 시야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이 차가 쿠페형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후방 시야에서 조금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뒷자리에 이제 이 목받침이 생각보다 되게 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폭이 좁잖아. 전폭이 좁다 보니까 이 목받침에 그게 가리는 부분이 은근히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의 좁은 공간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약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뭐 이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도 시인성 좋습니다. 근데 계기판이 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차나 뭐 일반 차들의 계기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시작점이 6시부터 시작점이야. 0이 스타트 이제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시인성은 상당히 좋지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기판하고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고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오른쪽에 LCD 작은 창에서 이제 숫자로 속도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7인치 이제 화면이 들어가 있어서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데, 화질은 그래도 한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야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실내 알아볼 때 얘기했지만, 소형 SUV를 구매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실제로 트랙스 같은 경우는 북미의 60% 구매자들이 여성이래.
구매자 60%가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를 출시를 할 때 여성 운전자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핸들의 담력 자체도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에서 4 정도? 좀 가벼운 편. 가벼운 편이라서 여성 운전자들이 핸들을 뭐 돌리고 하는 데에는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림의 두께 자체도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 근데 남자 분들이 잡았을 때에는 약간 다소 얇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잡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적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두께고, 그 다음에 가죽에 대한 질감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뭐 미끄러지거나 잡았을 때에 대한 감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열선 핸들이 빠져 있어. 사실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 이제 핸들에 대한 맞아.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핸들 열선이 빠져 있는 거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핸들로만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 이 차의 승차감을 좀 보자면 소형 SUV 치고는 승차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티볼리도 있고 QM3도 있고 트랙스 이것까지 있는데, 이 세 대를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은 얘가 한 1위나 조금 하면 2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행 질감이나 느낌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세 대 중에는 난 트랙스가 제일 나은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은 일단은 얘가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첫 느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땅땅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괜찮게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고속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불안감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자체가 또 세팅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방지턱을 넘어갈 때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좀 안 좋은 길을 지나갈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흡수를 잘 해서 승차감은 세대 중에는 좀 얘가 좀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 어때? 조수석은?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첫인상이 되게 복합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차를 딱 탔을 때 지금 내부에서 공간도 되게 미러로 잘 뺐고, 앞에 층도 되게 크고, 지금 되게 타면서 자꾸만 착각을 줘. 이게 소형 SUV가 아닐 것 같다는. 잠깐만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려버리는 거야. 근데 운전석에는 공간도 잘 빼고 팔걸이 뒤져서 안정감이 있는데, 막상 앉아서 가다 보면은 소형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수석이에요. 의자가 너무 홀딩력이 좀 아쉬워. 떨어지는구나. 많이 아쉬워. 차가 되게 안정감이 좋고 단단하고 옹골차고 힘도 좋은데 조수석에서 흔들림이 계속 있어요. 홀딩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게 제일 딱 타면서부터 차 되게 괜찮다 하면서 가다가 느끼는 거야. 맞다, 이거 소형이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가죽이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쿠션감은 약간 딱딱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뭐 오래 이제 운전을 했을 때에 대한 피로도는 다소 조금 상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수석하고 다르게 나는 약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잡는 거나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있다라고 많이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은 반드시 조수석도 한번 꼭 앉아봐서 조수석에 대한 승차감도 같이 느껴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대 중에는 가장 이 차가 좀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은 제일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100km 급가속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급가속을 했는데요. 확실히 느낌 자체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다만 100km까지 도달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뿐이지 엔진이 뭐 너무 무리가 있어서 하지마! 라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올라가는 거는 또 충분히 잘 끌어올려 주거든요. 전혀 뭐랄까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급가속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소형 SUV나 조금 중형 이하급들을 탔을 때는 흔들림도 있고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정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땠어? 100km 가서? 그 쉐보레 차들이 진짜 기대치를 완전히 막 실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얘를 타면서 야, 이게 소형인 걸 자꾸 까먹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진짜 애가 힘도 괜찮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관의 그
외모, 미적인 조건만 충족을 했으면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되게 아쉽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쉐보레 2차 트랙스를 제가 타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기본이 참 잘 돼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많이 들어요.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서주고, 그 다음에 뭐 피로도나 이런 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그런 수준이라서 생각보다 나름 꽤 괜찮은데, 지금 남이가 얘기한 것처럼 좀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만 좀 잘만 잡았으면 많은 충분히 여성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첫인상에서, 그 다음에 첫 느낌에서 안 좋은 이미지다 보니까 선택을 많이 못하지 않았나. 근데 막상 타보니까 정말 기본기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연비도 지금 이게 14.7 연비, 공인 연비인데 막상 탔을 때 시내 연비가 한 12,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속 같은 경우는 한 20km도 맞아요. 잘만 하면 충분히 찍을 정도로 연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칭찬할 잘 거야. 만들고 괜찮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느낌, 첫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해서, 이 쓸데없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그래서 판매가 좀 안 이뤄진 거는 좀 다소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M이 좀 번외로 네. 너무 좀 시끌시끌해요. 그죠. 자본이 그러다 좀 보니까 있죠. 뭐 노조들도 어쩌고 뭐 이런 자본들이 있다 보니까 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지. 그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좀만 더 잘만 했으면 이 차가 판매량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차량에 대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제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소형 SUV 대비 조금 고급감이 높아졌다라는 거.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전세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진 부분은 확실히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연비, 저희가 아까 승차감 때 얘기했지만 연비도 꽤 좋게 나옵니다. 준수한 연비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운전자로서의 느끼는 좋은 승차감,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 다음에 뭐 시내 운전, 그 다음에 정고가 높지만 코너링 자체도 생각보다 꽤 괜찮고 뒤뚱거리거나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 기본기가 잘 돼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진짜요? 이 차는 화면 7인치 화면은 들어가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려면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브링고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같은 소형 SUV들 중에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또 약간은 또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첫 이미지, 차량에 대한 이미지, GM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좀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어? 오늘 이 차? 막상 진짜 밖에서 바라본 것보다 내 입술이 되게 단단한 차잖아요. 야, 정말 사람은 겉만 보고 몰라 하듯이 이거 트랙스도 진짜 겉만 보고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소형 SUV에 가장 눈이 많이 가는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막상 타보고 경험해보니까 되게 많이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좀 못 바라게 겉에서 막아버렸던 좀 되게 안타까운 차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만약에 내가 좀 소형 SUV를 좀 구매를 하거나 예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트랙스를 반드시 꼭 선상에 놓고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아요.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가 좀 많이 돼가지고, 그쵸.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지금 초반대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차가가 2,500이 넘는데 옵션 빼고도, 근데도 지금 중고차 가격 3년 정도밖에 안 지난 차가 뭐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소형 SUV 차량을 좀 보시는 분들은 트랙스를 꼭 선상에 놓으셔서 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시승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터TV와 함께 즐거운 시즌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